36이 너무 젊은 나이예요. 늦은 것 같아요. 왜 늦어요? 주변을 보면 다들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한 애 데리고 와요. 여 앞에 데려다 놔봐. 걔가 승승장구 하나 내가 확인해 줄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인간 누구나 본능입니다. 그 불확실한 걸 걷고 가느냐, 불확실한 것에 압도되어서 멈추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가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면서 30년째 강사로 살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40대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 대박, 저 선생님 여태까지 있어. 나 중학교 때 봤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또 이제 저를 기억하는 분들 이 채널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30대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이 이제 막 생긴 36세 예비 아빠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저절로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네요. 가족이 생기니 이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 숨막히고요. 대표님도 저처럼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저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 느껴보셨을까요? 그놈의 돈이 도대체 뭔가요? 아내와 아이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는 게 없네요. 어쩌면 좋죠? 36인데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건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겁났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막 29살, 30살짜리 남자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죠. 자기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나는 나 하나 정도는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겠어라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없는데 결혼을 했을 거라고요. 이제 그랬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 용기 이런 게 있어서 한 거예요. 다 내 힘으로 될 거라는 걸 믿고 결혼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있죠. 좋은 운도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살아낼 거라는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할 만큼 건강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칭찬.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와 보니 36의 남자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건 둘이 번다 할지라도 이 세 식구의 살림을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먹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거기다가 세 사람이 들어앉을 집도 필요해요. 눈 뜨면 다 돈 나갈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인데, 근데 이 답답함이 금방 해소되지 않고 답답한 상태로 70, 80, 90까지 가는 거예요.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아무 답답함 없이 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드물어요. 한 1000억 버는 사장은 괜찮아요. 그럼 1000억 때문에 직원이 1000명이라 힘들어요. 그 돈.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야 될 건 잘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간 정산을 하지 말아요. 내가 얼만큼 벌었지,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돈 쓸 일이 너무너무 많고 또 돈 벌 일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들여다보면 만족스러운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내가 이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를 전제로 오늘을 걱정해봐요. 그럼 다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간 정산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월급 벌어서, 월급 받아서 내 아내와 잘 살았어.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벌다 보면 언젠가 50 이전에 내 집도 생기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현재를 되게 편안하게 지나가야지, 미래에 오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나 걱정을 갖고 오늘을 곱해보면 나오는 건 거의 빵점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하기 전에 현재를 끌어가고 있는 나를 더 봐주고 칭찬하고 끌어가면 되고, 36이 너무 젊은 나이예요. 늦은 것 같아요. 왜 늦어요? 기준이 뭐예요? 늦었다는 기준이. 주변을 보면 다들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 하나 데리고 와요. 여 앞에 데려다 놔봐. 걔가 승승장구 하나 내가 확인해 줄게요. 뭘 보고 늦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늦었다라는 사람을 보면 뭘 보고 늦었다라는 건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같은 36살짜리 다 데리고 와봐요. 지나가다가 길에서 36살 그냥 랜덤으로 데리고 와봐요. 다 늦었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그리고 그들이 비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또래들 중에서도 몇몇 되게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코인으로 돈 버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데 미친 듯이 해서 그 돈을 벌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 아플 거예요. 건강이 상했거나 멘탈 털렸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얼마 전에 헤어져 갖고, 왜냐면 계속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이 짓 하고 있으니까 헤어졌거나 문제 있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인 거죠. 그게. 당연하죠. 그건 여러분이 볼 수가 없죠. 그건 인스타에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 잡힌, 그러니까 인생의 균형이 맞춰지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그 균형을 맞추느냐고 지금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지금 돈이 좀 없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균형을 맞추고 내 삶을 봐야 되는데 수십억 유산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국 인구 중에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많지 않죠. 아니면 왜 코인에서 돈 엄청 벌었어. 그것도 코인 망가지기 전에 아주 좋을 때 빠져나왔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작년 주식해서 다 빠졌어요. 2년 내내 주식해서 일반인은 개미들은 다 손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억, 20억 번 사람 누구 있어요? 영끌에서 지금 집값 확 올라서 신나는 사람이 많아요.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나 빼고 다 잘 됐다는 건데 누가? 그러니까 이게 늘 슬픈 비교만 하는 사람은 늘 슬퍼요. 늘 기쁜 비교를 하는 사람은 기뻐요. 승질난 김에 조금 잔소리 하나를 더 하면 자꾸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36이 늦으면 뭘 어쩔 건데 100살 사는데 아니 지 손으로 밥 먹기 시작한 지 15년 됐고 36이 늦으면 그럼 45은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55세는 그냥 다 포기해? 100살까지? 그 100살을 사는 걸로 봐서 인생 시계로 보면은 36은 시간으로 보면 몇 시인지 아세요? 오후 12시가 50이에요. 20, 그렇잖아요. 영세에 태어났으면 오후 12시가 50살이고, 그죠? 24시가 됐을 때가 100살이잖아요. 그럼 그때 죽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36은 몇 살이에요?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9시, 10시예요. 인생 시계로 봤을 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고 그냥 도로 죽겠다고? 출근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생 출근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게으른 애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늦었어? 그거 내가 얘기해 볼까요? 일어나기 싫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하기 싫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나 연말에 위로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하는 데에서 그냥 갑자기 욱해갖고 이렇게 됐어. 어쨌든 뭐냐면 지금 나의 속도대로 가면 갈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인간 누구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한 걸 걷고 가느냐, 불확실한 것에 압도되어서 멈추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가르겠죠. 조급하다라는 게 어떤 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급하다라는 게 만약에 나를 멈추게 한다면 그 조급은 정말 독이다. 조급이 독이다. 이런 고민도 있어요. 30대 이제 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과 가정 그 사이의 양립이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가정을 좀 챙기려면 경력이 끊기는 경험을 이제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 막막한 시기를 좀 어떻게 좀 해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다라는 건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자폐예요. 아니면 애가 아파요. 어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반드시 해야 될 운명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운명의 변수가 3배, 4배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내 운명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운명, 그 딸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 내 아이 둘이 아팠을 때 운명의 바구니가 엄청 변수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후에는 운명을 헤치고 나가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인생 실력은 그때부터예요. 실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실력이 크는 거예요. 내가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애가 둘이야. 근데 애가 둘인데 하나가 좀 아파. 아픈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얘 버려둬요. 자, 애를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돈 버는 걸 했다고 칩시다.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게 내 100살까지 괴롭혀요. 다 소용없다고요. 돈 조금 벌고 직장 생활해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적극적 수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생은 닥친 운명에 적극적 수능을 하게 되면 인생의 회로가 바뀌어요. 아까 틱장애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틱장애가 있어서 유치원 다니면서. 근데 틱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하면서 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많은 틱장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 나중에 40대.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대한 나의 열정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미국 가도 열정이 있고 호주 가도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멋지게 살아내듯이 일터에서도 멋지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멋지게 산다.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내 아이도 살리고. 인생은 운명이 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능하면 그 수능 속에 길이 열려요. 대표님도 혹시 적극적으로 수능하셨나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되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일을 좀 쉬고 애를 봤죠. 우리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나도 버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김희경 선생님이 다 잘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고 잘한 사람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왜 내가 겪어봤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못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해봤고 나도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망가져요.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요. 자, 봐봐요. 내가 만약에 내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확 달렸어요. 많은 남자들도 그래요.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 그러면 어때요? 성공을 향해서 달리려면 온 가족 다 데리고 뛰면 너무 무겁죠. 제일 성공을 향해서 빨리 가는 방법은 혼자 자기 방에 처박혀서 자기 혼자 달리는 게 제일 빠른 거 아시죠?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뛰어요? 집에 와서 가족도 챙기고 온 집안 식구 다 챙기고 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 보면 어때요? 새벽 5시에 회사 출근해 들어오면 12시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회사에 모든 걸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되고 사장 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 다 두고 왔다고요. 못 데리고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너무 외롭죠?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거기서 죽는 게 제일 나쁜 거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는데 자기가 깨닫고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운명이 날 쳐서 돌아가게 하거나. 근데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도 또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30대를 사셨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살았죠. 난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코딱지반한 자취방에서 내 20대를 시작했고 그렇다고 30대에 돈이 벌어질 리가 없죠. 당연히. 가장 낮은 페이로 시작하는 게 30대잖아요. 가장 높은 페이를 갖는 건 50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30대부터 열심히 살면 50대 페이가 높아져요. 가만히 열심히 하면. 근데 30대에 50대의 페이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때 저도 되게 이제 작은 페이로 강사 했지만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되게 작은 돈으로 그렇게 했죠. 3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부하셨어요? 강의에 필요한 공부들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제일 비싼 연봉이 공부예요. 공부로 얻어지는 수익.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어차피 그거 갖다가 40대 돈 벌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일과 가정과 공부를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일과 가정과 공부를 한꺼번에 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잘 양분하면 돼요. 내가 일을 할 땐 애들이 3살, 4살만 돼도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요. 애들이 안 온다고요, 집에. 내가 오지 말라고 보냈잖아요. 그럼 애들이 9시에 갔다 5시에 온다고요. 3시에 오거나.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만 키우는 줄 아는데 결혼이라는 장소는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커보고 시집간 30살짜리 나도 60년 커야 되는 장소예요. 애 좋은 대학 가는 꿈만 들어갈 정도로 결혼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4명이 모였는데 2명만 꿈이루고 2명이 희생자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 안에서 이 남자도 한 번도 안 커본 30살짜리 남자도 커서 60에 괜찮은 남자 돼야 되고 나도 30에 결혼해서 60에 괜찮은 여자 돼야 되고 0살로 태어난 애가 30에 괜찮은 인간 돼서 나가야 되고 그게 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결혼이죠.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다 같이 성장해야지 올바른 결혼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열심히 갈아 넣고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난 갈아놨다는 말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는 진짜 가른 애들이 갈았다 그러면 간 걸로 알겠는데 안 가른 애들도 갈았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되게 희생자 취급하지? 상처받았어요. 갈아 넣었어요. 당했어요. 갈아 넣었다라는 말의 실체에는 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갈아서 집어쳐넣어서 갈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내 말이 아닌가요? 맞아요. 회사에서 갈렸어요. 갈아 넣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도 희생도 그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도성을 잃으면 우울증 옵니다. 갈아 넣으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고요. 회사에서 하는 일도 주도성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이게 나의 앞으로 창업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희생자 쪽에 생각을 덜 하게 되면 훨씬 우울증도 안 오고 주도성 생기고 행복해지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는 한 번도 열심히 살았다고 날 표현했지. 내가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한 노동자냐고요. 갈아 넣게. 어떻게 평생 갈아 넣어요. 내가 무슨 노동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일해주는 파트너인데 내 인생의 파트너인데 만약에 다시 혹시 3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왜요?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옛날에는 안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다시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고생스러웠고 돈 없어서 힘들었던 때 너무 많았고 근데 요새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일을 줄이고 아이한테 더 집중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부족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 균형을 좀 더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또 많이 발견했었겠다 생각이 들죠. (40대) (50대) 이후에 내가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면 과 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님, 50대 직장인은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인 지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성적표를 까보니 또 뭐 하나 된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일만 하느라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살아온 제가 한심하고 또 이런 고민을 이제서야 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해요. 이런 고민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하게 우리 봐야 되는데요. 50대 직장인이면 이제 사실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걸 뭘 깨달아요.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늘 마이너스 평가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좋은 거 평가하세요. 50대까지 사는 동안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 큰일 했지. 애들 키웠잖아. 큰일 했지. 직장 다녔잖아. 여태까지. 그것도 엄청 인내한 거잖아요. 한 직장 다니고 뭐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늘 출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하고 인내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의 전체적인 변화 속도보다 개인의 변화 속도가 늦어요, 요새. 세상이 개인보다 훨씬 빨리 변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속도 같은 거 보면 개인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죠. 무서울 정도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AI니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섭죠. 그 인간 수명도 AI 때문에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30년 전에는요, 상가집 가서 7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잘 살다 가셨다 그랬어요. 요새 상가집 가는데 누가 70에 돌아가셔서 암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70에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도가 하도 빨라갖고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고 막 이러냐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이 변한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자기가 닥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이야. 지금 은퇴해야 되잖아요. 55세에서 60 사이에 거의 다 은퇴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구나. 50년 더 살아야 되는구나를 은퇴 가까이에 대해서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60대면 다 할머니가 됐어요. 손자 손녀 있었어요. 근데 요새 내가 60 됐잖아요. 할머니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왜요? 결혼을 안 하잖아, 애들이. 34도 안 하고 35도 아무도 결혼 안 해요, 요즘에 집집마다 보면. 옛날에는 딸내미가 24세 결혼해. 그럼 그래 이랬는데 요새 24세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미쳤어? 왜 가? 이러잖아요. 아무도 결혼 안 한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될지, 50대는 그러면. 빨리 적응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적응해야죠. 뭐냐면 50대 이후는 취업 다시 하기 쉬울까 힘들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 이력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50대 분들 이력서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50대, 60대까지. 다들 일하고 싶어 하세요. 물론 되게 뽑고 싶죠. 근데 우리 회사 팀장이 30몇 살이에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이제 조직 분위기도 보고. 그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인턴에서 같은 일은 왜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50대 분들은 어차피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취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 한 거를 토대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할 수 있거나, 말하자면 이게 원래 직업의 기본이 교환 가치잖아요. 세상에 직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원하는 시험을 봐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해주고 다 같이 1,000억을 벌은 후 400, 500씩 나눠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300만 원을 버는 방법도 있고, 300만한테 만 원씩 걷는 직업이 세상엔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런 걸 자영업이라고 해요. 훨씬 많아요. 음식점 300만한테 만 원씩 파는 거예요. 설렁탕.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교환가치라고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람들한테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교환가치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많은 50대들은 그걸 하기보다는 내 교환가치가 뭐였어요? 대부분 시험 봐서 그 회사가 원하는 성적을 받고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끼워 맞춰서 들어가서 다 같이 월급 받은 걸 30년을 한 사람은 자기 교환가치를 100명한테 만 원씩 걷는 걸로 전환시킨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죠? 이제 그걸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50대부터 70대까지 20년은 일해야 100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게, 김미경님은 원래 좀 잘 나갔으니까, 부자니까, 또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언제 부자였다 그래요? 누가 부자였다 그래? 뭐라 그래?
내가 언제 부자였다는 거야. 나는 44까지 서울에 집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쟤는 원래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쟤는 머리가 좋을 거야. 쟤는 고생을 안 했을 거야. 나만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슬픈 비교거든. 그러니까 늘 컨텐츠를 슬프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슬퍼요. 그럼 자꾸 우울증 와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아요. 원래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50대 이후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20, 30대만 망하는 거 아니고요. 50대가 더 망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만약에 50대가 만약에 일을 안 해? 그 벌어놓은 퇴직금이랑 돈만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일하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 아시죠? 위험하잖아요. 주식이니까. 돈이 날아가죠. 근데 내가 일하는 건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하죠. 출근하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 영업을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이걸 팔아서 10,000원씩 남기면 되니까. 이게 가장 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근데 50대 이후에 일을 안 하면 되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이 안 돼서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취업이 안 돼서의 좌절을 할 수 있는 확률은 20대보다 50대, 60대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업을 하시건 판매를 하건 직접 재배를 해서 팔건 어쨌든 자영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5, 60대는 아니면 누굴 가르치건 뭐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뭐가 됐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걸 50명한테 10,000원씩 걷으면 50만 원이잖아요. 이걸 먼저 테스트, 교환가치 테스트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내가 회사에 그래도 있는 동안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회사에 있는 동안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죠. 되게 교환가치 만들려면 반드시 그 전에 1, 2, 3년 공부가 들어갑니다. 다른 공부해야 되잖아요. SNS 마케팅도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다 나오면 그 기초 공부는 회사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진짜 친한 동창생이 MKY에 찾아와서 언니 나는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좀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질문에한테 대답 안 해줍니다. 대부분 언니 나 뭐부터 해야 돼요는 지가 해야 될 고민이고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두 번째 본인이 나한테 하는 질문들은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물어보는 사람 나 뭐 먹고 살아야 돼?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대답 안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 이뤄놓고 뭔가 막혔을 때 힘들 때 조언도 들어가서 딱 이게 맞아 떨어질 때가 조언이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해서 조언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조언해봤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쯤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잡아야 일어나지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걔네 엄마예요? 때려서 깨워요? 그렇게는 안 되죠. 제일 좋은 거는 체질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40대 50대 이후에 내가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면 자기 주도성과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건 나는 일어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혼자서 주도성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자신감이 말하자면 자본이에요. 자본. 인생 자본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 BOD를 실천해야 돼요. BOD가 뭐냐면 B는 being, O는 organizing, 그리고 D는 doing이에요. 바로 being이 뭐냐면 아까 저한테 했던 그 많은 질문들 다 본인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난 40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들은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려? 이거 지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대답하지 않으면 불만은 사람을 뛰게 만들지 않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내 나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힘들어. 나는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나는 갈 거야. 이거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비잉의 시간에 철학자의 모습으로 비잉을 해야 돼. 존재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 나는 꿈을 갖고 그래도 내가 지금 45세인데 직장에서 나가서 55세부터는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10년 나는 이런 공부를 매주 주말에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을 거야. 라는 계획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나는 아이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아빠가 될 거야. 그럼 어때요? 엄마가 될 거야. 그러면 다이어리를 써요. 그러면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생각만 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3일 전에 했던 좋은 아이디어 다 까먹잖아요. 자, 나는 이렇게 10년을 준비할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 꿈을 미라클 리스트라고 불러요. 그 미라클 리스트가 오거나이징 돼서 스케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꿈이 들어가지 않는 스케줄 있죠. 뭐 은행 가기, 동사무소 가기 이런 건 노동자 리스트예요. 미라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했는지 매일 체킹해 나가요. 그걸 오거나이징이라고 불러요. 스케줄에 배치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내 인생 작업 지시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doing 집행자가 돼서 집행을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해요. 그래서 왜 다이어리 같은 거 보면은 1, 2월 달에 쓰다가 딱 3월에 그만두잖아요. 영어랑 똑같아. 다이어트랑 영어 다이어트 다이어리 다 3월에 그만둬요. 근데 그걸 쓰는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 체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성장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오거나이징하고 두잉하지 않으면 안 커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저 무슨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한다면 반드시 습관 BOD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럼 BOD 하다 보면 내 존재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 보면 해야 될 공부 목록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너무 바빠질 거예요. 근데 내 꿈 때문에 바쁜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 아시죠? 네. 그게 세상 제일 행복하잖아. 그렇게 행복한 30, 40대, 50대를 보낼 수 있어요. 대표님도 20년을 무명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이 다이어리를 계속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의 30년 동안 썼죠. 옛날에 20년 전 거 보면 내 결심들이 되게 많이 쓰여 있거든요. 절실했던 어느 날 돈에 대해서도 써 있고 내 커리어에 대해서 써 있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내가 옛날 다이어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썼던 대로 다 됐어요. 마치 예언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썼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요. 안 썼다면 기억하지 못했을 거고 해내지 않았을 거예요. 루틴하게 살다 보면 까먹잖아요, 사실. 썼던 문구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문구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꿈? 넌 해낼 거야. 그렇게 늘 말해줬었어요, 나한테. 강사 생활을 30년 넘게 지금도 정말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대표님처럼 이렇게 돈이 많고 영향력도 있으면 나는 한 4, 5시에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 요즘도 그렇게 4, 5시에 일어나서 다이어리를 쓰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나도 예쁘고 소중하니까요. 20대 때 나는 소중해서 키워도 되고 50대, 60대에 나는 그냥 할머니라 내쳐둬도 돼요? 꿈 다 이루신 거 아니었어요? 꿈이 돈의 액수가 아니거든요. 꿈이 아파트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꿈의 사이즈는 내 사이즈거든요. 김미경의 사이즈라고요. 김미경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끝나요, 죽을 때까지. 넌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냐고요. 너는 책 안 읽어도 되고 더 이상 안 깨달아도 돼. 너는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라고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슬프게? 너는 이제 그만 커도 돼. 너는 이제 그만 깨달아도 돼.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커도 되는 인간이야. 거기서 머물러? 정지해라? 그게 내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중에 50대, 60대 그 이후에는 어디 몰디브 가서 칵테일 마시고 있어야지. 그거는 일주일만 하면 돼요. 그거 10년 내에는 못 하십니다. 그럼 몰디브에서 일하셔야 돼요. 버티면 어떻게 50년이래요? 버티는데 이게 수영장 안에 코 막고 들어가서 에이씨 버틸 거야 하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냥 걸어가야 피아니스트가 되죠. 걷다가 힘들면 눕다가 다시 뛰다가 신이 나서 펄펄 뛰다가 그래야 50년, 60년, 70년 사는 거예요. 대표님, 40대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네. 40이 되면 뭔가 좀 더 여유롭고 인생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룬 게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30대까진 그렇다 쳐도 40대까지 힘들면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속성과 우리 인생의 속성이 뭐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 나는 나를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을 했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 게 20살 때부터예요. 뭐 어떻게 알바하면 되지.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당연히 직장도 다니고 내가 나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외국 나가고 싶어? 네 돈으로. 좋은 집 살고 싶어? 네 돈으로. 이거 20살 때부터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명,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남이 처리해주면 그 사람 노예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어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29살 때부터 했는데 제가 지금 30년 딱 강의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알고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게 15년 전부터예요. 인지도가 생기기 전에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명 시절이니까. 나는 무명 시절을 15년을 보냈어요.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15년 전이에요. 정말 많은 대중들이 저를 알기 시작한 건 12년,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내가 막 번 돈들은 다 최근 12년간 번 거예요. 김미경 쇼가 그렇죠. 그때.
그게 2013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됐네요. 자 봐요. 그 전에 여러분들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30년 커리어 중 거의 20년이 무명이었다고요. 40대 후반까지도 무명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40대 후반에도 여러분들이 날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아마 40대 직장인인데 40대 후반도 아닐 거예요. 40대 중반만 돼도 사람들은 자꾸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쯤 내가 뭔가 다 이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대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탐색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때예요. 30대 때는 그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나서 실험하는 때죠. 많은 실험들을 해요. 이거 하면 될까? 이게 더 나을까? 뭐 나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뭐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나는 뭐 뭔가 다시 음식 쪽으로 뭔가 하고 싶어. 이게 꿈이 막 헤쳐나가면서 많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 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들어간 입학한 과가 내가 먹고 사는 종목이 되게 부족해요. 내 성분이 내가 좋아하는 성분이 10%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대학 학과일 거예요. 다들 한번 보세요. 100%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학과를 들어간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사실은 몰라서 그걸 선택할 수 있죠. 사회 나와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거 아셔야 돼요. 학과는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직업은 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와보니까 이제 좋은 게 많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대. 그럼 30대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40대에 그런 걸 만약에 찾았다 칩시다. 근데 40대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기본 인프라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너무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0대에는 어때요? 기본 인프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을 돈이 없어요. 벌긴 벌어도 다 써요. 애들 키우는데 다 써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정규 과목이죠.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정규 과목이. 그러니까 40대에는요, 내가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 중 50점만 맞으면 돼요. 돈도 50점, 애도 50점, 집도 50점, 50%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언제 해요? 50대. 반만 하면 돼요. 그럼 50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가 내 커리어, 내 돈, 나의 모든 인기 다 50대에 만든 거예요. 40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딱 내년에 60이잖아요. 다 지금 1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날 안 게 내가 딱 50 들어올 때 아신 거예요. 대표님, 근데요. 조금이라도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인생의 숙제들이 다 몰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좀 문제가 첩첩이 쌓여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이거 풀어야 될지가 감이 안 오거든요.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0점은 돼요. 깔끔하게 안 풀려고 그러면 돼요. 좀 이렇게 엉망으로 풀어도 된다니까요. 애만 집중한다고 애가 빨리 커요? 돈만 집중하면 애가 망가지잖아요. 그죠? 내 이 성공만 집중하면 집에 안 들어가면 집안이 엉망진창돼서 이혼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려운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균형 있게 큰다는 건 다 엉망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균형감 있게 큰다는 건 세계가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균형이라고요. 애들 뭐 지금 학교 안 간다 그러고 힘든 일도 있고 결혼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막 싸우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다가 없다가 막 정신 없고 집도 샀는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막 떨어졌다가 막 또 고생하고 주식도 했는데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다 사람이 움직이면 완벽하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되는 게 어딨냐고요. 20대 때 수능 볼 때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공부는 어때요? 변수가 드물어요. 너 거기 있어? 내가 너 만점 맞을 거야. 그러면 정해진 걸 놓고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대상이 있죠. 주식도 예측 불허 대상이 있어. 부부관계도 예측 불허 서로가 감정이 엉켜 있어.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온통 예측 불허한 걸 다 상대하고 살죠. 불확실한 걸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가장 그 불확실한 종목이 몇 개가 있어? 보통 돈, 일, 아이, 커리어, 뭐 재테크 문제, 뭐 세분해서 보면 재테크도 부동산, 주식, 뭐 금리 우리가 이런 금리가 올 줄 알았어요? 모든 불확실한 걸 상대하고 사는 게 30, 40대예요. 평생. 그것도 40대가 제일 세게 상대해요. 왜냐? 그때 가장 역동적으로 크니까. 그때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삐뚤빼뚤한 그 밸런스가 그게 맞는 거라고. 깔끔하지 않다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0대가 되고 나서 부모님을 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큼 살기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의 나이가 돼서 그 사람의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상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애 길러보고 고생해보니 그때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때 왜 두 분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걸 말하자면 어른 대 어른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모를 이해한다기보다도 내가 40에 오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마흔의 부모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70의 부모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70 가면 그 70 부모를 알게 되죠. 대표님의 마흔은 어떠셨어요? 지금처럼 완성형이었나요? 그럴 리가 없죠. 마흔이었으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지금 2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앞서 20년을 상당히 무명으로 지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애들이랑. 뭘 버텨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지금 그러면 30살들은 버티세요? 버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떨 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꿈은 저 앞에 있는데 내 현실은 약간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근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저 앞에 있어.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가니까 또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간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을 가졌다라는 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운? 노력? 운, 노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떤 꿈도 이루는데 1년 만에 되는 건 없어요. 코인도 1년 만에 못 한다고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얼마나 피아노를 쳐야 온몸이 피아노 셰프로 바뀌어서 피아니스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갖고 돼요? 10살에 피아노 쳐서 20살에 피아노치스트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15년은 돼야 기량이 올라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 40이나 돼야 되니까 20년 그 직업을 갖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년은 고생하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걸은 길, 그 다음 10년은 막 콩쿨도 입상하고 뭔가 인정받으면서 간 길, 그때도 돈 안 돼요. 자, 그 다음 10년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음악에 대해서 교환 가치가 생겼어. 내 음악을 듣고 싶어 해. 그래서 돈도 벌고 신나게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가고, 또 그렇게 10년, 20년. 그러면 이 사람이 피아노로다가 평생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조급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딱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노력에 대해서 왜 버틴다고 생각해요? 봐요? 버티면 어떻게 50년이래요? 버티는데 이게 수영장 안에 코 막고 들어가서 에이씨 버틸 거야 하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냥 걸어가야 피아니스트가 되죠. 걷다가 힘들면 눕다가 다시 뛰다가 신이 나서 펄펄 뛰다가, 그래야 50년, 60년, 70년 피아니스트로 사는 거예요. 이게 꼭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요리사도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래요. 결혼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버티면 다 2년도 못해요. 그러니까 난 버틴 게 아니에요. 버텼으면 코 막고 버텨야 돼. 강사로 성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큰일 났다. 나 엄마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티지? 무슨 수로 살았겠어요? 그냥 걸어가고 산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최초 10년은 무명으로 돈도 못 벌고 그랬지만 그 돈에 맞춰서 또 살았어요. 작은 집에서. 또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10년은 좀 사람들이 강사료도 조금 올리고 살만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0년은 50대 10년이잖아요. 인지도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다 좋았느냐? 아니요. 또 회사도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민거리도 많고 늘 힘든 거와 행복과 좌절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40대를 한번 살아보니까 그래도 40대 요거는 하면 좋았던 것 같아. 네, 하는 게 되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40대에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게 늦지 않았다. 난 아직 되게 어리다를 챙겨야 돼요. 인생 시기로 봤을 때 40대 11시거든요. 네. 점심도 아직 못 먹었어요, 사실은. 마흔 수업이라는 책을 쓴 것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거든요. 진짜 40대 만나보면 다 늦었대요. 근데 우리 100살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한국인 중위 나이가 발표가 됐어요. 한국인 중위 나이가 뭐냐면 인구 분포 등에서 딱 중간 나이를 발표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28.8세였고요. 요번에 45.6세예요. 17살 차이가 나요.
30년 만에 우리가 17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46세는 옛날 29살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100살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위나이가 46세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70이 수명이었는데 지금 100살이 수명이라 한국인 중간 나이가 이렇게 뒤로 밀려간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나이가 40대인 거예요. 40대.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29살처럼 새로 계획하고 새로 꿈꿔야 100살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몽땅 모든 사람은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이잖아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 왜 이렇게 안 늙어 60인데. 아직 43살이시네요. 그쵸, 43이요. 근데 내가 꼭 43처럼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꼭 애 없는 43처럼. 왜냐, 애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100살을 살 때는 40을 두 번째 힘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40이 이제 한 조금 있으면 은퇴고 다 끝났어. 그럼 다 끝난 상태로 어떻게 100살까지 60년을 사실 건데요. 40을 다시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어떤 얘기는 막 너무 늦었어요. 뭐 이런 질문, 뭐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영 아닌 질문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매몰차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현실 직시형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년 멋지게 사시고 또 여러분 2024년도 승승장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